자, 이번 시간부터 이음과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음과 결합이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부품,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등등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을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이나 고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원래는 뭐 힘을 받는다든가 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두 개를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것도 힘을 받더라도 파괴가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이음과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음과 결합은, 그러니까 기계공학 또는 설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음과 결합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음과 결합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영구적인 이음 그리고 비영구적인 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이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는 이상 또는 부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해제 또는 분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결합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영구적이면 그 반대죠.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해제 또는 분해가 가능한, 해제 또는 분해를 염두한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비영구적 이음, 말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서 볼트 너트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볼트 너트는 언제든지 다시 풀 수 있죠. 이거 푼다는 말은 그 이음 또는 결합을 해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영구적 이음이라 합니다. 뭐 나사도 마찬가지고 핀이나 킨, 우리가 축에서 기어 등을 축에 그 결합할 때 또는 조립할 때 핀 또는 키를 썼죠. 사실은 기어를 축에 뭐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용접 같은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핀이나 키를 썼다는 것은 분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수리라든지 보수 등등을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핀이나 킨 등의 다소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결합 방식을 택한 것이겠죠. 이것은 비영구적 이음이고, 영구적 이음은 또 비영구적 이음의 상대적 개념이죠. 용접.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그 용접은 풀 수가 없죠. 용접은 녹이거나 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접착제. 접착제 아주 대표적인 영구적 이음이죠. 접착제로 접착을 발라 놓으면 분해할 때는 그 접착 부분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재료가 파괴 안 되더라도, 다른 부품이 파괴 안 되더라도 접착 부분은 최소한 파손돼야 된다. 리벳. 리벳은 우측 그림에 보이는 이러한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 그림이 한 쌍이 아니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건 밑에서 본 거고 이건 위에서 본 거겠죠. 다른 각도에서 본 거겠죠. 이게 리벳을 쳐놓은 상태인데, 자, 리벳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재료 두 개를 연결한다. 그럴 때 요 리벳을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끝이면 결합이 아니죠. 이건 이 리벳 쑥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재료가 빠지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망치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한 기계로 이것을 영구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두드려 가지고 펼치는 거죠. 물론 원래 있던 이 머리처럼 이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펴지겠죠. 그러면 이 두 재료가 구성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다시 뾰족하게 펴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갈아내든가 부시든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해제할 때 이쪽 부분을 부셔야 된다, 갈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리벳이라는 것은 영구적 이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구적 이음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음 중에서 리벳은 상당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썼고요. 근데 요즘은 용접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볼트 널트도 비영구적 이음이지만 영구적 이음에 못지않는 장점을 많이 가지도록 개선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볼트 너트 또는 용접 결합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영구적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결합 강도가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리벳 같은 경우에는 결합 강도가 높고 그리고 용접도 높고 등등 한데 뭐 볼트 너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볼트 너트도 요즘 많이 개선돼서 무조건 영구적 이음의 어떠한 종류의 영구적 이음보다 볼트 너트가 결합 강도나 효율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좀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 이음이지만 접착제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이음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영구적 이음은 좀 결합 강도가 좀 높고 작업이 쉽다. 근데 비영구적 이음은 좀 결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경우가 있고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들겠죠.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자, 그리고 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음과 결합에서도 어떠한 이음과 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합 방식에서는 어떠한 재료로 이루어진 그 결합 방식을 써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재료 선정, 리벳을 쓴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 리벳이 뭐 철 리벳이 있을 수 있고 뭐 구리 리벳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플라스틱 리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철이라든지 뭐 금속을 쓰면 좋긴 하겠지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녹이 쓴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흐름을 차단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서는 금속 리벳, 무조건 금속 리벳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뭐 볼트, 뭐 나사핀, 뭐 접착제 등등도 그 환경에 맞는 재료를 택해야겠죠. 무조건 뭐 나는 비영구적 이음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표한 볼트 너트 그거 선택했는데 스텐으로 만들어진 게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스테인리스로 쓴다. 이런 무조건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이 볼트 또는 이러한 이음이 사용되는 거기에 가장 맞는 재료를 써야 된다. 강도 고려. 정적 강도뿐만 아니라 피로 강도도 고려된다. 특히 이음과 결합은 피로 파괴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정적 강도뿐만 아니라 피로 강도도 염두해 두어야 된다. 자, 다 축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들이죠. 크기는 작을수록 유리, 개수는 적을수록 유리. 자, 예를 들어서 보잉 747기의 결합 요소, 뭐 볼트, 너트, 리벳 등등을 이야기하겠죠. 250만 개나 된다네요. 자, 축에서도 축을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작할 때 부품의 크기를 줄이고 개수를 줄여서 제작 비용을 줄인다. 뭐 이것도 물론 경제적인 이득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는 운행할 때 비행기의 무게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소비 그리고 시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만 개의 부품의 무게를 개수 또는 무게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든 아니면 부품 하나의 무게를 줄여서 뭐 예를 들어서 1톤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1톤이면 거의 사람 10명 이상에 해당되죠. 무게에. 그러면 이거를 줄이지 못하면 사람 10명 이상을 못 태우고 운행하는 거예요. 상당히 막대한 손해가 있겠죠. 비행기가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연료가 필요한데 줄이지 못하면 열 몇 명의 승객을 마치 태우고 다니는 그러한 효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할 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재료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몇 번 하던데 크기 또는 개수가 작고 적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희생하면서 이걸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도 안전이라든지 강도 등등의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안전계수가 1.5면 되는데
한 2가 지금 계산됐다. 그러면 0.5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크기나 개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지. 조금 덜 안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줄인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무조건 그래야 되지는 않는다. 즉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줄인다.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